안녕하세요. 책사랑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도 요시하루 의학박사가 직접 환자를 치료하며 저서한 책 이름 우리가 몰랐던 냉기 제거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옮긴 이는 고선윤, 출판사는 중앙생활사입니다. 저자 신도 요시하루 소개와 책을 내면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냉기를 제거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인생을. 오사카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뒤 이비인후과 의사로 근무하던 나는 환자의 고통을 최대한 줄이고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며 짧은 기간에 병을 치료하고 싶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초보 의사로서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10년이 지나자 반성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양의학의 검사와 치료 방법의 한계를 느끼고 이런 식으로는 환자에게 정말 미안하다. 무슨 좋은 치료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서양의학은 인간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어느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진료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마음과 몸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인간 전체를 진료하고 치유하는 의학을 찾다가 동양의학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겸해서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환자 수는 늘어났지만 검사, 수술, 주사, 투약이 감소해서 수입은 줄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종용했습니다. 나는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고 고집했고 그러다가 병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병원을 그만둔 것을 알게 된 환자들은 계속해서 진료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라 나는 개업을 해도 환자들에게는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개업한 다음에는 동양의학 지식만으로 인간의 몸 전체를 진료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만병의 근원이 냉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냉기 제거 건강법이 시작됩니다. 나는 양말을 겹겹으로 신고 하반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 오랫동안 앓았던 어깨 결림과 치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몸이 무거울 때나 좋지 않을 때는 반신욕으로 치유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냉기를 제거하면 몸속의 각종 기관이 모두 치유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환자분들에게는 냉기를 제거하도록 권하자 효과는 더욱 상승했습니다. 냉기 제거를 잘하면 모든 병이 치유되므로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냉기는 상반신을 따뜻하게 하고 하반신을 차갑게 하는 잘못된 생활뿐만 아니라 식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마음이 바르지 못해도 냉기가 생깁니다. 이 책에서는 냉기에 대한 내 생각과 냉기 제거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했습니다. 잘 읽고 반드시 실행해서 냉기를 제거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마귀나 점도 장기의 독 배출 증거. 사마귀, 점, 뾰루지 등은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두 몸속의 각종 장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냉기 제거를 하면 설사, 습진, 두통 등 바로 독 배출이란 걸 알 수 있는 증상에서부터 사마귀나 점 등 관가하기 쉬운 증상까지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로 독이 배출됩니다. 간장은 눈, 근육, 손톱과 관련이 있습니다. 눈의 통증이나 피로, 시력 저하 등 눈병의 원인은 간장이므로 간장이 좋아지면 눈도 좋아집니다. 또 간장은 근육과 관계가 많습니다. 적당하게 힘줄이 있는 것은 좋지만 극단적으로 몸이 딱딱하고 힘줄이 드러나 보이는 것은 간장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손톱이나 발톱으로도 간장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심장은 혀, 혈맥, 털,
혀가 꼬부라지고 저린 것은 심장의 독 때문입니다. 혈관도 심장과 관계가 많습니다. 뇌일혈이나 뇌졸중도 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마찬가지로 심장이 나빠서 생기는 병입니다. 냉기 제거를 시작하면 팔이나 등, 가슴의 털이 옅어지는데 이것도 심장이 좋아진 증거입니다. 소화기는 입, 입술, 근육, 입 주변에 드러나는 증상, 구내염, 잇몸 염증, 사마귀, 뾰루지 등은 모두 과식의 독 배출입니다. 통증이 있는 것은 위가 쉬고 싶어서 잘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기 쉬운 것을 하고 생각하여 무리하게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축 처져서 힘이 없었는데 냉기 제거로 단순한 체형이 되는 것은 소화기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폐는 코, 피부, 숨. 코의 병은 폐가 나쁜 것이 원인입니다. 변비는 피부의 적이라고 하듯이 폐와 대장과 피부는 연관이 있습니다. 폐와 대장의 기능이 나빠서 독소가 잘 배출되지 않을 때는 피부에서 독소가 나가기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폐와 대장이 좋아지면 피부는 자연히 깨끗해지므로 화장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장은 귀, 뼈, 머리카락, 중이염, 이루, 이명 등은 신장의 독이 귀로 보내져서 생깁니다. 코피도 신장의 독 배출이라고 합니다. 신장은 이를 비롯해서 뼈를 관리하기 때문에 기능이 나빠지면 칼슘을 섭취해도 몸에는 흡수되지 않습니다. 냉기 제거를 시작하면 머리카락이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장의 독이 머리카락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독이 다 나가면 머릿결이 좋아집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냉기 제거를 하면 머리카락이 다시 나고 색도 짙어집니다. 사소한 일을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하면 냉기에 5,000배나 되는 독이 쌓인다. 냉기 제거를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양말을 겹겹이 신고 반신욕을 하고 과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도나 검도에서 무엇보다도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냉기 제거에서도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냉기 제거의 기본만이라도 제대로 실행하면 몸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독의 배출입니다. 온몸에 습진이 생기고 어지럼증이 심하며 상당히 살이 빠지고 혈뇨가 나오고 이런 증상은 모두 독이 배출되는 것이므로 몸에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 과연 괜찮을까? 혹시 죽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면 상당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의 독입니다. 최근에는 서양의학에서도 암이나 고혈압 등의 무서운 병은 스트레스와 관계가 깊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렇듯 마음가짐은 냉기 제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병에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냉기 제거를 계속해서 몸의 독을 잘 배출하면 어떤 병도 치유됩니다. 독 배출을 안심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현은 호전 반응, 병이 치유되는 징후. 배가 아프면 아픈 증상을 완화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이 서양의학의 치유법입니다. 그런데 냉기 제거는 몸과 마음의 모든 독을 내보내고 병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전보다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을 배출하는 호전 반응이며 명현이라고 합니다. 명현이 없으면 병은 치유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현은 중요하고 명현이 없다면 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수술은 독의 덩어리를 떼어내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는 좋아하지만 독이 전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수술할 때 여러 약을 쓰다 보니 냉기에 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좋아지지만 다시 나빠지는 현상을 반복합니다. 그러니 면역 현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속에 독을 배출해서 진정한 건강을 찾길 바랍니다. 명현에는 설사, 구토, 발열, 출혈, 발한,
피부 가려움증, 발진, 무력감 등이 있습니다. 이외의 모든 이상 현상도 포함됩니다. 명현이나 나타나는 것은 냉기저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고 독이 더 잘 배출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몸속의 장기들이 독을 배출하고 병이 치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고 통증이 더해지면 불안해지고 다급해져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고 새로운 독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명현이 있기 때문에 병이 곧 가벼워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참으면 좋습니다. 몸속에 독이 없어지면 독을 더 배출할 일이 없으므로 명현 증상도 사라집니다. 명현은 실제로 아토피 습진이 심해졌다. 미열이 있다. 갑자기 설사를 심하게 했다. 유방암의 경우는 악취가 나는 고름이 나왔다. 심장이 나쁜 사람은 동계의 횟수가 늘어났다. 얼굴의 기미가 진해졌다. 안절부절하지 못한다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냉기 제거의 기본을 잘 지킨다면 자연히 치유됩니다. 그러니 명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신욕은 미지근한 물에 20분 이상 들어간다. 냉기를 제거하기 위한 입욕은 반신욕이 철칙입니다. 복사뼈 밑으로는 반드시 따뜻한 물에 담급니다. 반신이라고 하면 배꼽 주변을 말하지만 명치까지 잠겨도 됩니다. 단 팔은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물의 온도는 37에서 38도 정도로 미지근하게 하고 최소한 20분 이상 들어갑니다. 몸속까지 열이 충분하게 전달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장의 작용이 좋아져 땀이 납니다. 이 땀은 표피가 데워져서 나는 땀과 달리 몸속 각종 장기의 독소에서 나는 땀입니다. 이 방법을 지속하다 보면 목욕 후 한기를 느끼는 일도 없고 몸이 좋아집니다. 추울 때는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땀이 납니다. 또 뜨거운 물을 어깨에 끼얹어도 좋고 20초에서 30초 정도라면 어깨까지 잠겨도 상관없습니다. 땀이 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물에 잠긴 부위의 피부에서 독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속에 독이 빠져나왔다고 해도 그 물의 독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그 물에 들어와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족욕은 반신욕과 같은 효과가 있다. 입욕할 수 없는 날에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면 목이 따끈따끈해져서 반신욕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족욕을 하는 방법은 양동이나 깊은 세스대야에 기분 좋을 정도의 온도를 맞춰 물을 붓고 두 발을 담급니다. 이때 큰 비닐봉투를 양동이부터 허벅지 위까지 감쌉니다. 이러면 물이 잘 식지 않습니다. 물이 식을 즈음 뜨거운 물을 더 부으면서 30분 정도 족욕을 하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뜨거운 물을 더 넣어 7에서 8분 더 담그고 천연 입욕제를 이용하면 더욱 따뜻해집니다. 이때 상의는 가능한 한 가벼운 것을 입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상관없이 반신욕을 하면 더 잘 치유되지만 아무래도 염려된다면 사람에게는 족욕을 고랍니다. 또 냉기가 심할 때나 설사할 때, 생리통이나 두통이 심할 때 등 밤의 입욕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족욕이 좋습니다. 5살짜리 남자아이가 심한 기침과 구토로 고생하기에 족욕을 해주자 기분이 좋아지더니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따뜻한 물을 더해가면서 족욕을 계속해 주었더니 전날 밤에는 고통스러워 울기만 했는데 그날 밤에는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잤다고 합니다. 작은 근종을 수술하지 않고 치유했다. 작은 근종이 상당히 커서 의사는 떼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잘라내는 수술보다는 냉기 제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크로 된 발가락 양말을 신고 그 위에 면역말을 겹겹이 신으면서 발을 따뜻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신욕을 하고 과식을 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치질도 있었고 머리도 때때로 심하게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어떻게 해서라도 치유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 3가지를 실행했습니다. 냉기 제거를 시작하고 나서
2주일이 지나자 생리와 같은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생리형 패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어른용 기저귀를 마련했지만 그것도 부족할 만큼 많은 피가 4일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하루에 1리터 정도의 피가 나오는데도 빈혈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명현이라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배를 만져보았더니 근종이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2주일 후에는 출혈이 멎어서 수술을 권유한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내시경으로 보고 그토록 큰 근종이 한 달도 안 되어 없어지다니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혈액검사도 정상이어서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어느새 두통도 치유되었습니다. 체질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조언 한마디. 작은 근종은 과식에 의한 독덩어리입니다. 과식을 하지 않고 냉기를 제거하면 전부 배출됩니다. 당신은 이전에 40% 정도 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신욕을 하면서도 30% 정도 과식을 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출혈이 있을 것입니다. 피라는 모양으로 독이 나가는 것이니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치질은 간장이 나쁘거나 신장이 나쁠 때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냉기와 과식을 주의하면 됩니다. 두통이나 머리의 병은 간장과 신장이 나쁘기 때문에 생깁니다. 원래는 간장에 독이 있었는데 간장에 독이 있으면 곤란하니 신장이 받은 것입니다. 위도 나쁠 것입니다. 간장은 신장이나 소화기 쪽으로 독을 보냅니다. 등뼈는 몸속의 각종 장기를 막고 있는데 두 번째 요추는 신장을 막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것은 바로 신장 때문입니다. 어쨌든 자궁을 잘라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궁을 모두 드러내면 자궁의 독을 보낼 곳이 없어서 그 독이 간장이나 신장으로 보내져서 간경변이나 신부전이 됩니다. 혹은 소화기로 보내지면 위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장과 신장으로 보내지지 않으면 머리로도 가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뇌종양 같은 그 다음 병으로 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명과 C형 간염을 극복했다. 심한 이명으로 고민한 것이 계기가 되어 냉기 제거를 시작했습니다. 똑딱거리는 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국립병원을 비롯한 각종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전혀 치유되지 않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냉기 제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양말을 겹겹으로 신고 속바지를 입고 반신욕을 하루에 40분 정도 했습니다. 식사도 현미식으로 바꾸었더니 한 달도 지나기 전에 이명이 사라졌습니다. 이 일로 확신을 하게 된 저는 지금까지 C형 간염으로 6년 정도 정기점검을 받던 병원에 더는 가지 않고 냉기 제거를 시작했습니다. 수술이나 수혈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콧물이 한 달 동안 나고 어지럼증이 생기는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속되었습니다. 모두 독을 내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하자 드디어 치유되었습니다. 현재 63세인데 병원을 찾는 일도 없고 지금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조언 한마디. 이명의 원인은 이관염, 삼출성 중이염 혹은 뇌염 등인데 간장, 신장, 소화기에 쌓인 독이 귀로 갔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모든 병과 마찬가지로 냉기와 과식입니다. 과식이 20%나 있었고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간장이라는 사실을 동양의학에서는 알고 있지만 서양의학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냉기 제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독을 배출하는 능력이 강해져서 콧물이나 어지럼증이라는 형태로 간장, 신장, 소화기에 쌓인 독이 나왔는데 올바른 명현현상입니다. 독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라는 말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이라는 약간의 의심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면 요법이나 마인드 컨트롤과 냉기 제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저것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르면 C형 간염도 치유됩니다.
당뇨병에서 해방되고 무릎의 통증도 사라졌다. 유방암 수술을 받고 코발트를 쬐니 무척 아팠습니다. 심장도 나쁘고 당뇨병이 있어서 혈당도 높고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조차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냉기 제거를 시작했더니 몸무게가 줄어서 몸이 가벼워졌고 무릎의 통증도 사라졌으며 혈당치도 내려갔습니다. 이전에 다녔던 병원에 가서 혈당을 재었더니 정상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라며 깜짝 놀라더군요. 유방암 수술 후에 통증도 없어지고 심장도 좋아져서 지금은 몸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냉기 제거를 계속하고 과식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어렵게 얻은 건강이니 최선을 다해 지키고자 합니다. 조언 한마디. 보통 혈당은 잘 내려가지 않는 것이니 평생 조심해야 하고 완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혈당이 오르지 않도록 인슐린을 쓰고 식사를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정상이 되었으니 의사도 놀랐을 것입니다. 당뇨 환자는 잘 먹어서 비만이고 얼굴색은 황색입니다. 동양의학에서 황색은 소화기의 색이라고 합니다. 냉기 제거를 하는 사이에 점점 식욕이 떨어져서 정상이 되었고 혈당도 내려갔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팠던 것도 당뇨병 때문입니다. 당뇨병이 좋아지면 무릎도 좋아집니다. 당뇨병은 췌장의 부조 때문인데 췌장 대신 무릎과 대퇴부, 고관절, 장골 등에 나타납니다. 당뇨병은 좀처럼 치유되기 어려운 병입니다. 냉기와 과식 때문에 시작되며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소화기의 부조, 특히 췌장의 부조로 이어집니다. 당뇨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냉기와 과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냉기 제거를 해야 하는 이유. 냉기는 왜 만병의 근원일까요? 냉기가 있으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나쁘면 세포에 필요한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고 산소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피로 물질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몸속에 피로 물질이 쌓이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몸속에 독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병은 이런 독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이란 상태가 좋지 않은 부위를 스스로 치료하고자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냉기를 제거하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혈당치가 높다거나 혈압이 높다는 등 기기로 진단해서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냉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냉기 제거에는 무척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발이 차가워질까요? 생리적으로 보아도 발은 심장에서 멀기 때문에 차갑습니다. 또 인간은 직립을 하기 때문에 발은 혈액순환이 어려워서 냉기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두한조결의 반대이므로 몸에도 좋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음과 양의 기운이 인간의 몸을 순조롭게 돌 때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의 기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양의 기운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의 기운은 차가운 곳을 좋아하고 양의 기운은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발이 차고 머리가 뜨거우면 양의 기운은 머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고 음의 기운도 발이 차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음양 기운의 순환이 나빠져서 건강을 해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음과 양 기운의 흐름과 더불어 피가 돈다고 합니다. 즉 기혈이 동시에 돈다고 하니 기의 흐름이 나빠지면 당연히 피의 흐름도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몸속의 장기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에 세포활동이 둔해지거나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은 예부터 이런 악순환을 반복해왔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발을 감싸는 방법을 몰라서 맨발로 지냈습니다. 왕도, 부자도 맨발로 있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인류 발생 이래 발은 항상 차갑게 누웠습니다.
양말로 발을 감싸고 윗도리를 얇게 입어서 음량의 균형을 맞추고 기와 혈의 흐름을 좋게 해서 발이 차가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욕심에 치우쳐서 감정에 휘말리면 피가 머리로 몰립니다. 머리에 피가 몰리면 발이 차가워집니다. 실은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리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조절하십시오 라고도 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은 제멋대로 자란 사람입니다. 냉기 제거를 하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빠져나간다. 냉기를 제거하면 이전보다 식욕이 부쩍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식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과식했던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살이 빠지고 날씬해집니다. 과식을 해서 생긴 콜레스테롤은 현관벽에 달라붙기도 하고 몸속의 각종 장기에 쌓이기도 하며 지방이 되어 피하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좋아지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병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치유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 통념일 뿐이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은 치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병은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생활을 한다면 병은 자연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항상 정상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의과대학 시절 뇌졸중으로 뇌세포가 어느 정도 망가지면 결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뇌세포는 몸의 세포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재생 능력도 약하다고 배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치유력의 힘으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면 됩니다. 방해하는 것은 바로 냉기입니다. 냉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은 자연 치유력에 맡기면 됩니다. 등뼈가 S자로 굽은 측만증과 허리나 다리에 통증이 있는 추간판 헤르니아 등은 치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냉기를 확실하게 제거해서 내부 장기가 정상으로 가능하게 되면 자연히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무릎 관절이 차츰 망가지는 변형성 슬관절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나빠진 부위를 절단하고 인공관절을 끼워 넣는 치료법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공관절을 끼우지 않고도 냉기 제거를 확실히 한 사람은 원래 무릎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조작했거나 만진 것도 없는데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만성 중이염으로 30년 가까이 고생한 사람이 뇌막염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도 냉기 제거를 실행하고 치유되었습니다. 전에는 보청기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보청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고막은 한번 찢어지면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치유되지 않는 것은 치유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생활을 한다면 원래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병에는 병이 되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의 원인을 제거하면 원인이 없어지므로 병도 없어집니다. 이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병의 원인은 바로 냉기입니다. 병을 치유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원인인 냉기를 제거하면 병은 자연히 치유됩니다. 냉기 제거로 갱년기 장애를 극복합니다. 갱년기 장애가 있는 것은 부인과 계열의 장기에 질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폐경이 되면 더 이상 여자가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기가 없다는 것은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 생기가 없는 상태와 같은 것이므로 몇 살이 되어도 여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폐경이나 갱년기 장애로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서는 냉기를 제대로 제거해야 합니다. 남성들도 물론 아름다운 피부나 젊음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여성들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냉기를 제거해서 몸 상태가 좋아지면 피부에 잔주름이 없어지고 탄력이 생기고 윤기가 나며 기미 같은 것도 없어집니다. 머릿결도 좋아지고 색도 짙어집니다. 흰머리도 없어지고 벗겨진 부위에 다시 검은 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대머리를 숨기기 위해 10여 년 동안 모자를 쓰고 다니던 사람이 머리카락이 다시 나서 모자가 필요 없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내 어머니는 91세에 돌아가셨는데 70세 때 이미 머리가 팥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냉기 제거를 시작하자 조금씩 검어지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는 검은 머리였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앞에서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서 이마가 점점 넓어집니다. 어머니도 이마가 상당히 넓어졌지만 냉기를 제거하자 젊었을 때 머리카락이 있었던 부위에 다시 검은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냉기를 제거하면 이처럼 미용면에서도 젊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냉기 제거 건강법의 5가지 법칙. 두안 조결을 하고 식사는 자기 양의 70% 정도만 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병의 독은 모두 내보내고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냉기 제거 건강법의 5가지 법칙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르고 붙이고 꿰매고 주사를 맞아야만 병이 치유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병은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아야 더 잘 치유됩니다. 일상의 평범한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부터 두안 조결이라 해서 발을 따뜻하게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 전후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상반신은 그보다 체온이 조금 더 높고 하반신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집니다. 상반신과 하반신의 미묘한 체온 차이가 몸 전체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신과 하반신의 온도 차이를 옷으로 보완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몸을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냉기 제거 건강법입니다. 체온이 가장 낮은 발은 양말을 5에서 6켤레 겹겹으로 신어서 보온하고 허리 밑으로는 실크나 면으로 된 속바지를 입어서 조절합니다. 상반신은 가볍게 반소매 블라우스만 입으면 됩니다. 높은 산을 떠오르 보기 바랍니다. 밑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지만 정상으로 갈수록 나무가 적어지다가 마침내 없어집니다. 우리가 옷차림도 산처럼 밑으로 갈수록 두껍게, 위로 갈수록 가볍게 입어야 합니다. 입욕할 때도 명치 아래 부분을 미지근한 물에 담그고 천천히 물을 데웁니다. 식사는 자기 양의 70% 정도로 합니다. 필요 이상 섭취하면 몸에 부담을 주고 몸속의 각종 장기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면 상반신이 뜨거워지고 그만큼 발은 차가워집니다. 그러니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치유되는 것일까 하는 불신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독이 됩니다. 선입견이 있으면 이런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실행해야 합니다. 이상은 모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냉기 제거의 기본입니다. 도리를 따르고 감정을 억제하는 바른 삶이 건강을 보장한다. 이 책을 잘 읽으면 알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삶이란 우리가 호흡해서 심장을 움직이고 밥을 먹고 배설하는 등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각하고 노력하고 도리에 따라서 살아야만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해집니다. 바른 삶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도리에 따라서 감정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제한다고 하면 사리분별만 따지는 사람이 되어 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니 화가 난다거나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거나 남이 부럽다는 등 얄팍한 감정에만 빠져서 좋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독뿐입니다. 감정이 흔들리기보다는 도리를 따르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일상생활 때문에 냉기가 생기고 그것의 병의 원인이 됩니다. 냉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몸속 각종 장기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거기에 세균이 붙기도 하고 알레르기 유전자 이상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 원인인 생활의 잘못을 고치고 바른 생활, 즉 냉기 제거를 하는 생활을 한다면 몸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으로 병은 치유됩니다. 그런데 어딘가 몸이 나빠지면 바로 병원이나 약에 의지해서 치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활의 잘못은 그대로 두고 병적 현상만 억제하려고 한다면 진정한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병을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생활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은 자연히 치유됩니다. 진실을 보고 생각하는 힘을 가지기 바랍니다. 치유하지 말아라, 고쳐라, 고치면 치유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냉기 제거를 하여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일어도 걱정이 없는 튼튼한 몸을 만들고 욕심을 버리고 화를 내지 않으며 항상 조용히 미소를 짓도록 합니다. 하루에 한 그릇의 현미밥과 된장국, 해조류와 콩, 채소를 조금 먹고 모든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빨리 달려가서 반신욕으로 고쳐주고, 서쪽에 피곤해서 쓰러진 어머니가 있다면 냉기 제거를 하면 피곤하지 않다고 알려주고, 남쪽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냉기 제거를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전해줍니다.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즉 타인 위주의 마음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책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냉기 제거 건강법과 반신욕 열풍을 일으킨 신대 요시하루 박사는 KBS 생로병사에 출연하여 몸속의 독과 냉기를 빼고 체온을 올려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순간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모두 읽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실내에서 일하는데도 2년 정도 계속 몸이 차고 발이 동상이 걸려서 무척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물을 절약하고 자주 반신욕을 하고 싶어서 1인용 욕조를 구입했습니다. 반신욕이 좋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도 요시하루 박사님의 책을 보고 나서는 지금 당장 물에 몸을 담그고 싶고 몸의 독소를 다 빼어 몇 년째 낫지 않는 질병들이 다 나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소식과 단식을 하고요. 또 천일염을 넣어 미네랄이든 1.5리터의 물 마시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신욕도 꼭 실천하겠다고 저와 약속합니다. 여러분들도 반신욕 자주 해서 건강해지세요. 오늘도 책사랑 제이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